웨딩홀에 관련돼서 금액도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맞아요. 1억 5천 이상을 생각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웨딩홀인데 어마어마한데요. 조금만 뒤쪽 와주세요. 너무 가까이 붙어. 옆에 펜. 괜찮아. 약간 일부 컨셉. 안녕하세요, 웨딩 언니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웨딩홀에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1, 2편으로 나눠질 거고 뭐 더 무한대로 이제 생길 수도 있지만, 웨딩홀 1편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호텔 웨딩과 소규모 웨딩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풀어드릴 거고요. 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소규모 웨딩과 호텔 웨딩은 돈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액도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뭐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신랑 신부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영상은 웨딩홀 천재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도훈 플래너랑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저의 제자기도 하지만 저보다 지금 웨딩홀을 더 잘 알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웨딩홀을 잘 알지 않을까, 웨딩홀 자판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섭외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리굿데디 이도훈 플래너라고 합니다. 이번 웨딩홀 컨셉을 하면서 웨딩 플래너지만 저는 좀 어려웠거든요. 이거를 재밌게 풀기 너무 어려운데 정확하게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재미는 좀 포기하고 정보 전달 위주로 오늘 영상과 웨딩홀 관련 앞으로의 영상들은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호텔 웨딩과 소규모 웨딩을 알려드리기 전에 우선 웨딩홀 접근 방식에 대해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웨딩홀 접근 방식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웨딩홀 접근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로는 지역, 하객수, 홀 컨셉, 식대, 분리인지 동시인지, 그리고 중요도는 어떻게 되는지를 가장 먼저 기준을 세우고 나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요도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중요도는 혹시 내가 뭐 가격이 가장 중요한지, 아니면 홀이 예쁜 게 중요한지, 아니면 하객분들이 만족할 만한 식사라든지 주차가 중요한지, 이 부분들을 어느 부분에 초점을 주고 있는지를 순서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 관련돼서는요, 바로 이 앞전 편인 웨딩홀 뭐 이렇게 예약하시면 계약금 날려요 라고 한 컨텐츠 있잖아요. 2편. 그거를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편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호텔 예식이라고 하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뭐 중요도도 얘기했고 식대도 얘기했고 뭐 웨딩홀 컨셉도 얘기했고 다 맞는데요. 호텔 예식도 똑같이 봐야 되는 건 맞지만 호텔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보증 인원과 금액이에요. 일반 웨딩홀 같은 경우는요, 방문하셨을 때 기본적으로 할인율이 되게 높아요. 근데 호텔 웨딩은요, 할인율이 높지 않고요, 오히려 더 플러스 될 거를 생각하시고 호텔 웨딩은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걸 감안했을 때 이제 제가 대표적인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호텔 웨딩의 대표적인 신라 호텔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신라 호텔은 두 가지의 홀이 있는데요. 다이너스티 홀과 영빈관이 나눠져 있어요. 실내 대한민국에서 제일 규모 큰 홀이라고 보실 수 있는 다이너스티 홀이 있고요. 그리고 영빈관이라고 해서 한옥 느낌의 야외 웨딩이 있어요.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홀 느낌에 대해서는 신랑 신부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제 신라 호텔에서 다이너스티 홀 같은 경우는요, 보증 인원이 300명부터예요. 그리고 대략 성수기 최소 전체 금액이 1억 2,600부터라고 보시면 되세요. 와. 근데 놀랍게도 신라 호텔 다이너스티 홀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300분이 아니고 400, 500분이 되시고 꽃장식도 기본으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1억 5천 이상을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억소리 나는 거. 네, 억소리가 나고 와. 1억 5천 이상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최근에 좀 아는 오빠가 그 다이너스티로에서 결혼을 했는데, 재밌게도 그 오빠는 술만 마시고 술 취해서 바로 신라 호텔 연락해서 꽃장식을 하나씩 추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꽃장식이 적어도 몇백에서 몇천 이상씩 되기 때문에 꽃장식을 어마어마하게 썼다는 그 썰을 제가 들었는데, 신랑 신부님의 돈이니까 제가 말릴 순 없었고 그만큼 예뻤겠죠 뭐. 그만큼 예쁘긴 했어요. 맞아요. 네. 이제 영빈관 같은 경우는요, 250분이 최소 보증 인원이고요, 1억
2,600 정도는 성수기 때 최소 보증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두 번째로는 이 시그니엘 너무 유명하죠? 시그니엘의 특징은 하루에 한 건만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신부님께서 뭐 11시에 하고 싶든 1시에 하고 싶든 4시에 하고 싶든 6시에 하고 싶든 신부님 마음인데, 시그니엘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통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노을하고 같이 하실 수 있는 4시? 뭐 이때쯤을 많이 선호하신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단독 홀이고요. 76층 그랜드 볼륨 홀로 있고요. 100분부터 가능하세요. 소규모인 거죠. 호텔 외식 중에서 소규모인 건데 금액은 소규모가 아니에요. 이제 최저가 6천 후반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시그니엘에서 사실 1억도 넘게도 가시기 때문에 금액은 사실 소규모가 아닌데 일단 소규모 웨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한 100에서 한 200분 정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금액은 소규모가 아닌 소규모 웨딩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웨딩홀인데 하나 소개시켜드리자면 반얀트리라는 곳이 있어요. 크리스탈 볼륨 홀과 실내이고요. 그리고 야외 오아시스 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반얀트리의 야외 웨딩은요, 남산 테라스 룸으로 5월하고 9월만 운영을 하세요. 반얀트리 야외 웨딩을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반얀트리 야외 웨딩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5월, 9월만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약을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정말 소규모예요. 보증 인원은 100에서 150 정도가 딱 적당하고요. 최대는 200이긴 하는데 한 100에서 150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100분 기준으로 했을 때 7천 초반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또 꽃장식 하시면 야외 웨딩은 무조건 추가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얀트리에서 제가 정말 좋아한다는 그 실내 웨딩은요, 특징이 버진로드 위에 미러도 깔 수 있고 위에 샹들리에 막 이런 커스텀이 너무 가능한 웨딩홀인데 인원은 150분 정도? 최소 보증이 150분이거든요. 150분 기준으로 6천만 원 초중반으로 나오는데요. 무조건 꽃장식은 추가되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반얀트리 개인적으로 꽃장식 해주시는 분들이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커스텀이 많이 가능해서 반얀트리 소규모 웨딩으로도 정말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예인들 정말 많이 한 신라호텔하고 같이 많이 비교하시는 웨딩홀인데요. 워커힐이요. 손예진도 최근에 해서 유명했었죠. 워커힐도 마찬가지로 실내 홀이 있고 야외 홀이 있는데요. 실내는 비스타 홀이고요. 야외는 에스턴 하우스예요. 손예진 했던 곳이기도 하죠. 그 비스타 홀 같은 경우는 강남 이상화가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김희선님께서도 하셨고, 비스타 홀 같은 경우는 300분부터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9천만 원 중반 정도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싸지 않죠. 9천만 원 중반 이상부터니까. 그리고 에스턴 하우스가 어마어마한데요. 에스턴 하우스는 50분부터 150분 사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1억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9천부터라고는 하지만 1억은 무조건 넘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금액이 제가 봤을 때 소규모 웨딩 중에서 가장 비싸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JW 메리어트도 있는데요. 강남하고 동대문 메리어트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강남 같은 경우나 동대문 메리어트 둘 다 단독 홀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강남은 5층 그랜드 볼륨 홀로 이루어져 있고요. 300분부터 보증 인원이시고 7천 초반부터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대문 메리어트 같은 경우는 지하 1층 그랜드 볼륨 홀이고요. 300분부터고 6천 중반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은 동대문 메리어트 같은 경우는 미디어 월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좀 큰 특징인 것 같고, 두 군데의 가장 큰 특징은 또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여기 호텔 웨딩인데 꽃장식이나 식대를 많이 추가하지 않아도 뭐 예를 들어서 7천 중반을 얘기하셨으면 7천 중반에서 더 이상 추가를 안 해도 충분히 괜찮은 홀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가 너무너무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 동대문 메리어트, 그 동리엇이라고 하죠. 동리역 같은 경우는 할인까지 때에 따라서 가능한 홀이기도 하거든요. 호텔 웨딩 치고. 그래서 저는 동대문 메리어트 같은 경우도 금액 대비 좀 괜찮은 홀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다음에 말씀드릴 호텔 웨딩은 조금 더 가성비로 가는 홀들인데요. 첫 번째로는 63 컨벤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63 컨벤션은 24년도 7월부터 리모델링이 들어가고요. 1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 전 예식들은 지금 이미 다 마감이긴 하지만 그 전 예식 기준으로 그래도 알려드리기는 해볼게요. 그 전 예식 같은 경우는 350분 기준이고요. 홀이 되게 넓어요. 너무 예쁘고 넓고요. 근데 5,500 정도 돼요. 그래서 금액이 너무너무 괜찮은 편이거든요. 350에 5,500 정도면 진짜 금액이 괜찮고 홀도 너무너무 예쁘고 단독 홀이고, 그래서 인기가 너무너무 많은 곳이고요. 또 글래드 호텔이라고 여의도 쪽에 있는 호텔인데요. 여기도 가성비 너무너무 괜찮은, 뭐 갓성비라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괜찮은
호텔 웨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여기도 단독 홀이고요. LL층 볼룸 홀이세요. 250분부터 가능하시고요. 대략적인 금액이 이제 방문 시간대와 날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3,000 중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금액 너무 괜찮죠? 근데 여기서 더 할인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잘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소피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소피텔 같은 경우도 단독이고 그랜드 볼륨 홀로 있고요. 4층으로. 이건 조금 더 소규모인데 200분부터 가능하시고, 유일하게 프렌치도 같이 하는 동시예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금액은 200분 이상부터인데 이제 5,600부터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셔서 금액이 좀 괜찮은 거인 것 같고, 지금 제가 알려드린 금액은요 2024년도 기준 금액이고요. 여기서 시간대랑 날짜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 돼서 제가 구독자님들이 이제 1000명이 넘었으니까 구독자님들 애칭을 한번 고민 중인데,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소규모 웨딩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이제 소규모 웨딩이라고 해서 금액이 소규모는 아니라는 점, 너무 중요한 점이고요. 소규모 웨딩이라는 것 자체는 일반 예식과는 다르게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 지인들이 모여서 적은 인원으로 진행하는 예식을 소규모 웨딩이라고 진행을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80명에서 150명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웨딩홀은 더 클래스 청담이라는 곳이고요. 압구정 로데오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죠. 그래서 저희 지나다니면서도 되게 자주 보잖아요. 네. 저희 신부님이랑 지나다니면서도 저기 뭐예요? 이러면은 저기 웨딩홀이에요. 이러면 너무 예쁘다는 말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하우스 웨딩의 장점을 극대화시킨 웨딩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스몰 웨딩은 코스 요리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더 클래스 청담 같은 경우에는 100명 이상만 되시면 코스 요리랑 뷔페 요리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금액 같은 경우에는 대관료, 연출 비용 포함해서 한 800만 원, 그리고 꽃장식은 550만 원, 인원 150명 기준으로 코스 요리 85,000원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빌라드지디 강남 더 그레이스 켈리입니다. 하우스 웨딩의 절대 강자죠. 강남, 청담뿐만이 아니라 되게 각 지역에도 많이 있는 빌라드 GD인데요. 하루 3타임 진행을 하고요. 실내 1층, 2층, 그리고 야외 공간까지 전부 다 한 번에 대여해서 예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대관료는 2024년 기준으로 450만 원, 디렉팅 비용 200만 원, 생화 장식은 450만 원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토브 에세드입니다. 토브 에세드는 요즘 인스타그램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웨딩홀인데, 입장이 뒤쪽 문이 열리면서 입장을 할 수가 있어서 그 짤 많잖아요. 춤추는 맞아요. 발레하면서 입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입장을 독특하게 할 수 있어서 좀 색다른 예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꽃 컬러도 직접 선택하실 수가 있고, 일요일 나이트는 100명부터 토요일 점심 같은 경우에는 200명 해주셔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150명 정도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여기 예약실 실장님이 되게 친절해서 남자분이신가요? 여자분이세요? 맞아요. 토브에세드 실장님 너무 친절. 다음으로는 식물관 PH인데요.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약간 꿈꾸는 소규모 웨딩이긴 해요. 그렇죠. 식물관 PH는 온실 카페로 운영하는 공간인데 전시 공간으로도 사용이 되고 주말에 웨딩 공간으로도 활용이 되는 곳이고요. 보증 인원은 100명에서 150명이 적당하다고 하셨고, 최대 200명까지는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대관료는 880만 원, 꽃장식 660만 원, 식대는 77,000원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브라이튼 하우스 한남입니다. 여기는 너무 예쁘죠. 원래는 이제 150명 이상까지도 받으셨는데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현재는 최대 인원 130명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가 신부 대기실이 너무 예뻤어요. 맞아요. 약간 외국 느낌. 맞아요. 네. 신부 대기실이 엄청 넓은 공간은 아닌데 뒤쪽에 막 바위가 있고 막 꽃이 있고 이래서 되게 자연 속에 신부님께서 앉아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공간이에요. 되게 예쁜 레스토랑에 사는 느낌. 맞아요. 네. 되게 밝고 환하고 이게 낮에 채광이 들어오면 또 그것도 엄청 로맨틱하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웨딩홀이었고요. 다음으로는 드래곤시티 랑데부. 인기 많죠. 인원이 적은데 확실히 호텔 예식에 가까워서 고급스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천장이 돔 형태로 되어 있고 우측 창은 아예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을 주는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고요. 80명에서 최대 12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고 점심과 저녁 하루 2타임만 진행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세상의 모든 아침. 맞아. 진짜 인기 많은
레스토랑 겸 웨딩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래는 레스토랑으로 운영되는 공간이고요. 레스토랑에서도 예쁘기로 되게 유명한 공간이에요. 온실 같은 느낌의 베뉴고 대관료는 450만 원, 꽃장식과 디렉팅 비용은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550만 원부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식사는 양식 코스로 10만 원부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야외 예식을 한번 볼 텐데 틸티드 한남입니다. 말 그대로 하우스 웨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남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진행하는 야외 웨딩이에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웨딩을 추구를 하고 있어서 정말 파티 같은 느낌의 웨딩을 준비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여기 또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금액으로는 대관료 430만 원, 꽃장식이 기본 스탠다드로 880만 원부터 그리고 식사는 케이터링비 100만 원 추가하셔야 하고 소규모가 원래 더 비싸요. 맞아요. 네.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이거 하나하나 다 정해야 돼요. 네. 그리고 틸티드 한남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일 수는 있는데 모든 게 다 커스텀이 가능하다는 점. 맞아요. 좋은 점일 수도 있고 귀찮으신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소규모 웨딩홀들이었고요. 저희가 오늘 업체들을 다 말씀드리진 못했어요. 너무너무 많은 웨딩홀들이 많은데 저희가 몇 군데만 그냥 딱 집어서 했다는 점을 알아주시고 혹시 말씀 못 드린 웨딩홀들이 있으면 정말 저희가 말씀 못 드린 점 죄송하고 저희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편을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님께서 저희 이번에 준비한 거 보고 조금이라도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너무 교육용 영상 같기는 하지만 여러분께서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너무 부끄러운데.